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챕터 2 확률 분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26페이지부터입니다. 1번입니다. 5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2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1번부터 확률 문제 시작인데요. 단순한 확률 문제보다는 남자 5명에서 2명을 뽑는다. 여자 7명에서 3명을 뽑는다. 5명을 뽑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경우를 물어보는 것부터 복잡하게는 2가지, 3가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경우의 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5명의 남자에서 2명의 남자를 뽑는 가지수는 순서 없이 5C2, 7명의 여성으로부터 3명의 여자를 뽑는 방법은 순서 없이 7C3, 2가지 남자와 여자의 사건으로부터 동시에 2명과 3명을 뽑아야 되니까 5C2 곱하기 7C3. 해설에 5명의 남자 중에서 2명을 뽑고 7명의 여자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조합 따라서 5C2 곱하기 7C3 동시에 뽑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필요하고 그 결과 350까지다. 350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5C2, 7C3 계산을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C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순서를 가지고 뽑아요. 5 곱하기 4. 그런데 2개씩 우리가 묶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2팩토리얼만큼을 나눠주는 거죠. 7C3은 7P3에서 3팩토리얼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 결과 7, 6, 5에서 3, 2, 1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각각 계산하지 마시고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4, 7, 6, 5, 2, 1, 3, 2, 1 그리고 6 지워지고 2 지워지고 10, 35 따라서 35 곱하기 10은 350 여러분들이 5C, 7C3은 잘 계산을 하시는데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식을 최대한 세워놓고 지울 거 지우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마지막에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계산한다. 아셨죠? 2번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 방법의 수는 혹시 2번 문제가 본문 공부할 때 사과 10개를 5명의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나요? 구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다. 공 n개가 사과의 입장이고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가 5명 아이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중복조합이란 이야기죠. 중복조합은 N, H, R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NHR일까요? RHN일까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앞서서도 10H5일까요? 5H10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과는 5H10이었는데 왜 그랬다? 아이들을 A, B, C, D, E라고 두고 사과 10개를 A가 다 갖는다. 돌려서 말하면 사과 하나하나에 A의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해서 총 AAAA부터 EEEE까지 모든 경우를 다 합한 게 중복조합의 수다라는 거죠.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 건 NHR이 아니라 RHN입니다. 만약 RHN이다 라고 하면은 RHN은 R 플러스 N-1CN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도 R 더하기 N-1 choose N은 안 보이죠? 그러면 전체는 R 플러스 N-1인데 N개를 제외한 거면 마이너스 N 따라서 R-1 그러면은 다시 R 더하기 N-1C R-1 그런데도 역시 답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을까요? 단 R이 N보다 작고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다시 조건으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던 RHN은 10개의 사과를 5명의 아이가 나누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같은 케이스고요.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 상황이 살짝 달라집니다. 항아리 한번 그려볼게요. 알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알개의 항아리 안에 n개의 공을 서로 나눌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항아리엔 최소한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n개 중에서 1개씩은 각 항아리에 넣어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n개에서 r개를 뺀 n-r개를 이용해서 r개의 항아리에 다시 중복해서 넣는 중복 조합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RHN-R는 R 더하기 N-R 빼기 1 CN-R 따라서 지워지면 N-1 CN-R 혹시 N-1 choose N-R은 답이 있을까요? 이 또한 없네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 N-1C N-1에서 N-R을 빼는 반대의 의견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N-1C 지워지면 R-1 즉 N-1 choose R-1은 있을까요? 1번에 있네요. 2번 문제는 수학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신 분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풀이하면서 끊임없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입니다. 항아리 속에 흰 구슬 2개와 붉은 구슬 3개,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다. 이 항아리에서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낼 때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2개가 나올 확률은? 항아리 한번 그려볼게요. 구슬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렸습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꺼낼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3개의 구슬을 꺼냈는데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가 나온 거죠. 흰, 검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검은, 흰, 검은, 흰 등등이 나오는 거죠. 나올 확률을 물어보니까 2가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째, 전체 일어날 경우 3가지를 뽑을 전체의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를 뽑을 경우. 전체 경우는 총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죠.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1개를 뽑는다는 것은 흰 구슬 2개 중에 2개를 뽑고 동시에 검은 구슬 5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이제 10C3을 분모로 2C 곱하기 5C를 분자로 하는 확률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해설입니다. 항아리에서 임의로 구슬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10개의 구슬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3개를 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10C3 계산할 줄 아셔야 되니 천천히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팩으로 나눈다.
흰 구슬 2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EC2와 검은 구슬 1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OC1 각각 구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곱의 법칙을 이용한 곱셈의 결과 5이죠. 따라서 120분의 5는 24분의 1이다. 여기까지 완성해 주셔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합을 식으로 옮기는 연습과 계산을 하는 연습까지 모두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중 불량품이 2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는 8개의 정품과 2개의 불량품이 있다. 이 상자에서 전구 4개를 비복원으로 추출하여, 비복원 적어두세요. 한 번에 추출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복원 추출은 하나씩, 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넣어요. 그래서 10개 안에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런데 비복원은 뽑았던 걸 넣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뽑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전구 4개를 뽑았더니 불량품 1개가 포함되더라. 이제 4개 뽑겠습니다. 14분의 불량품이 1개니까 정품에서는 3개, 불량품 중에서는 1개. 이제 식 잘 세우시죠? 아래로 내려가서 해설 10개의 전구 중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4이다. 정품이 3개, 불량품이 1개가 포함된 경우는 8개 정품 중에서 3개를 뽑고 2개 불량품 중에서 1개를 뽑는 것과 같으므로 정품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즉 8C3과 2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경우의 수 EC1,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10C4분의 8C3 곱하기 EC1, 여기까지 세우고 늘 제가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에 나눗셈을 해라 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나눗셈이 복잡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럴 때 차분하게 위아래서 3, 2, 6, 4, 2, 8, 3, 3은 9. 그러면은 위에는 8, 7, 2가 남았고 아래에는 10, 7, 3이 남은 거죠. 이제 7 지우고 2하고 5 지우고 이 정도면은 15분의 8. 이제 나눗셈을 직접 계산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확률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지수의 필통에는 형광펜 4자루와 볼펜 3자루가 들어있고 동안이의 필통에는 볼펜 4자루와 형광펜 3자루가 들어있다. 임의로 선택된 한 필통에서 펜을 한 자루 꺼낼 때 그 펜이 형광펜일 확률은, 지금 지수와 동안이가 구별이 되어 있고요. 형광펜과 볼펜의 상황이 4개, 3개, 4개, 3개로 또 구별이 되어 있고요. 임의로 필통을 먼저 뽑고 그 안에서 펜을 한 자루 꺼낼 때 그 펜이 형광펜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2번의 선택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필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펜을 꺼냈을 때 형광펜이 나오더라 라는 걸 선택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통은 현재 지수하고 동안이 2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있거든요. 아래로 내려와서 빈 공간에다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수의 필통, 그리고 이 안에는 형광펜이 4자루, 볼펜이 3자루, 동환이의 필통, 형광펜이 3자루, 볼펜이 4자루. 이때 하나의 필통을 먼저 선택해야 되니까 지수의 필통과 동환이의 필통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씩입니다. 그리고 형광펜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그리고 동환이는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즉 지수의 필통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형광펜을 뽑았다. 2분의 1 곱하기 7분의 4. 동환이의 필통을 선택해서
형광펜을 뽑았다. 2분의 곱하기 7분의 3. 그리고 두 가지는 사건으로 보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니까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복되는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따라서 해설해 보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 중간에 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분수가 있을 때는 약분하지 마시고 14분의 4, 14분의 3, 그리고 더하면 14분의 7, 이제 약분해서 2분의 1. 계산까지 야무지게 하셔야 모든 문제의 풀이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6번입니다. 3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질 때 적어도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3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첫 번째 동전은 앞, 뒤, 앞, 뒤. 따라서 모두 앞인 케이스부터 모두 뒤인 케이스까지 총 8가지가 보이고 그 중에서 적어도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이다라는 건 앞면이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니 반대의 상황이 계산하기 쉽겠죠. 모두 뒷면인 상황은 한 가지다. 따라서 8분의 1을 뺀다 또는 나머지 7개를 선택한다. 7개를 선택하면 8분의 7이 되고 전체에서 모두 뒷면인 8분의 1을 빼면 1 빼기 8분의 1에서 8분의 7이 되고 해설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단 첫 번째 해설은 1에서 2분의 1의 세제곱을 빼서 8분의 7이고 두 번째 해설은 TTT를 제외한 7가지여서 8분의 7이다. 어떤 거든 6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HT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 한번 두 가지 다 케이스별로 연습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률 문제 중에서 7번까지 오셨네요. 9의 5제곱은 59,049.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읽어봅시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중 5개의 표본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그날에 생산된 전 제품을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이 공장의 생산 공정의 모 부적합품률이 0.1일 때 어느 날 생산된 전 제품이 불합격 처리될 확률은 7번 문제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표본을 이용해서 불합격 처리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전제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적합품률이 0.12다 라는 거죠. 적합품은요 0.92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숨겨져 있는 이만큼에서 5개를 표본으로 뽑을 거예요. 표본이란 샘플이죠. 그 중에 모두 정품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개가 정품이고 1개는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운이 나빠서 3개가 정품이고 2개가 불량품일 수도 있지만 드디어 2개만 정품이고 3개가 불량품, 1개만 정품이고 4개가 불량품, 모두 다 불량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개 이상이 부적합품으로 발견되면 전 제품 불합격이 되는 거죠. 모두 다 적합품을 선택할 확률을 찾아서 1에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모두 적합품이 된다는 이야기는 5개를 뽑았을 때 각각 다 적합품이니까 0.9, 0.9, 0.9, 0.9, 0.9를 동시에 경험할 확률이죠. 0.9의 5제곱이 될 것이다. 전체. 이제 1에서 0.9의 5제곱을 빼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9의 5제곱은 59,049다 라고 돼 있어요. 저 값을 이용하셔도 되고 바로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해설을 보니 0.59049라는 확률값을 얻어서 1 빼기 0.59049 즉 0.40951이 됩니다. 7번 문제까지 확률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 어느 하나도 간단합니다 라는 게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계속 확률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저와 함께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 번 이해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응용에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9번은 식으로 나온 문제니까 심플하죠. 8번입니다. A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고 PA바 B는 3분의 2. 이때 PA 합 B를 구하시오. PA바 B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 PB분의 PA교 B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결과 3분의 2. 그런데 PB가 2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PA교 B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제 약분하여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PA 합 B는 A와 B 사건의 합사건이니 PA와 PB를 더한 뒤 그 교사건을 빼주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즉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다.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는 수학적 연산의 문제지만 차분하고 천천히 계산을 해 주시는 연습 필요하다고 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제라서 바로 풀이에 들어갈게요. A가 일어날 확률은 0.4고 B가 일어날 확률은 0.2다. P, B바 A 보시면 A 안에서 P, A교 B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 P, A바 B는 B 안에서 P, A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 B바 A는 0.4 따라서 P, A교 B는 0.4 곱하기 PA 0.4 즉 0.16. 우리가 구하려는 PA바 B는 PB분의 0.2분의 PA교비 0.16. 이제 계산은 계산기로 하셔도 되지만 20분의 16 이렇게 해놓고 분모에 5를 곱하고 분자에도 5를 곱하면 100분의 80, 즉 0.82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다 라고 보기에는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때 그 풀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